빅맥 지수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.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빅맥 지수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만든 지표로서 뭐 국가 간의 어떤 구매력과 통화 가치를 비교하고자 만든 비공식 지표인데요.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빅맥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. 훨씬다. 네, 그래서 관련 기사로 이제 CNN 머니에서 가지고 왔는데요. 빅맥지수 1위 국가는 노르웨이가 꼽혔습니다. 노르웨이에서는 현재 그 맥도날드 빅맥버거를 48크로네,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면 7.76달러 정도 되고요. 반면에 그동안 가장 싼 값에 그 빅맥을 먹을 수 있었던 곳은 인도였는데 올해는 어떤 정치적 혼란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우크라이나가 꼽혔고 현재 이곳에서는 1.63달러의 빅맥을 우크라이나가? 네,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는 얼마예요, 거기? 우리나라는 4불 정도 되고요.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4.8불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중국은 2.73불, 브라질은 5.86불, 그리고 우리나라는 4불 정도입니다. 자, 빅맥 지수가 올랐다. 이건 달러 대비 원화의 구매력이 상승했다. 뭐 이런 거예요? 저는 그거보다도 통화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됐냐, 고평가됐냐 그거를 그러니까, 보는 게 예.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 지수가 올라가려면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그 나라 그 통화 가치가 높아졌거나 환율 올랐거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금 거의 물가 오르는 나라 별로 없잖아요. 뭐 브라질이나 인도 빼고는. 그래서 거의 이 높은 나라들은 이제 그 통화 가치가 상승한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노르웨이나 뭐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이 주로 있고요. 대부분 이제 최근에 그 1월 대비해서 그 달러 가치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평가된 걸로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빅맥 지수가 이제 그 안에 보면은 그 글로벌화를 반영을 하면서 달러 대비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그 유로 대비, 엔화 대비, 파운드화 대비, 위안화 대비 이렇게로도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뭐 이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. 사실 그러니까 빅맥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은 되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 또 뭐 좀 못 사는 나라에서는 되게 좋은 음식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조정 빅맥 지수라는 것도 발표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는 더 이 물건이 비싸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48개국 중에서 GDP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하진 않기 때문에 조정 빅맥 지수를 이제 그 대입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고평가된 걸로 나오더라고요. 원화가? 네, 원화가. 고평가됐다 하면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?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고려해야 될 요소를 자꾸 집어넣게 되면 해석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, 사실은. 그건 전문가가 해석해 주는데 왜 당신이 아니, 신경을 쓰죠?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거 참 발표한. 신경을 쓰는데. 한번 해석해 보세요. 아니, 이코노미스트. 사실 이게 다 경제학에서도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이론들이 많잖아요.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국가별로, 그러니까 통화별로, 그리고 시기별로 다 너무나 그 다른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일물일가 이걸로만 그 통화 가치가 저평가다, 고평가다 평가하는 거는 약간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. 말씀하셨듯이 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새로운 변수를 계속 넣고 그러다 보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. 결국은 저 의견이랑 똑같은 의견을 얘기해 버리네. 그러니까, 알았어요, 그냥 한번 받아들여 줄게. 예, 아니 뭐 받으시거나 말거나 하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저게 움직였을 때 이제 그 이 통화가 고평가됐다, 뭐 이전보다 저평가됐다, 그거는 그냥 환율만 봐도 돼요, 사실은요. 맞아요. 예. 예. 근데 이제 빅맥이라는 걸 굳이 집어넣은 거는 일물일가의 법칙. 그러니까 이 같은 물건이면 같은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더 비싸더라는 거죠. 어떤 나라는 더 싸고, 그러면 더 비싼 나라의 통화는 고평가돼 있다. 더 싼 나라의 통화는 저평가돼 있다. 이렇게 보는 건데 왜 하필 빅맥이냐 그러면 저 음식이
전 세계 없는 데 없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비교가 거의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근데 거기다가 이 나라에서 그 음식이 차지하는 게 좀 고급 음식이다, 저급 음식이다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구매력을 같이 이제 그 나라의 구매력을 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점점 어려워집니다. 그럼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인지.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빅맥 지수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그대로 보는 게 별로 그렇게 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. 맞지는 않는데요.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네. 제일 비싼 게 여기 노르웨이로 나와 있나? 네. 노르웨이의 그 1인당 GDP하고 저 인도의 1인당 GDP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노르웨이가 당연히 비싸야지 인건비를 생각해도.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그 또 이제 그 나라의 또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지수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, 사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만드니까 꼭 이런 지수를 꼭 따로 만들더라고, 그죠? 그러게요. 저도 좀 신기했어요. 신라면 지수가 있었는데 사실 신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대표되는 어떤 라면 식품인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요. 국제적으로 별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수가 될 수 저는 있을지. 굉장히- 라오스에서 봤습니다.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팔려요, 사실. 어, 응. 초코파이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팔리고. 캄보디아에서도 봤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건 가능은 할 거예요. 뭐.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지수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, 막 뭐 글로벌화 하고 싶을 때. 빼빼로데이 이런 것처럼 가능한 얘기.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거 처음 만들 때 그 만든 사람의 뭐 동생이 빙. 뭐 맥도날드에 있었거나 이럴 수도 있죠. 예. 뭐 가능한 얘기죠. 자, 어쨌든 뭐 우리 빅맥 지수 그래도 보면 재미는 있어, 그죠? 재미로 보는 거니까 사실은. 자, 어쨌든 오늘 외신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죠? 시간이 늦었다, 근데.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사를 또 있어요?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